예, 종목 발굴하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시멘트주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참 시멘트주가 이전도 보면 경기민감주 한번 싹 오른 다음에 좀 안 오른 거 없나 찾다 보면 시멘트주로 항상 눈은 좀 네. 가긴 가던데 좀 업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건설 건자재가 사실 그동안 정말 실적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적 좋은데 이게 뭐 자꾸만 이제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관심들을 안 갖고 성장주에만 이제 너무 쏠렸었는데 이제 내년엔 성장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주에서 뭔가 성장주. 근데 건설 쪽이 건설 건자재가 성장주가 되려면 중요한 게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시그널들이 나올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아마 교체가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좀 공급 쪽으로 특히 이제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적극적이셨던 분으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질이 되고 이분 이제 새로 좀 취임하는 분이 좀 뭔가 기존의 스탠스랑 좀 다르게 갈 것 같고 뉴스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자꾸 뭐 공급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게 내년도에 진짜 어느 정도 뭐 규제가 좀 완화돼서 공급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이런 뉘앙스만으로도 뭔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공급을 되게 누르고 있었거든요. 정책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PER을 만약에 그러니까 건설주 우리가 그동안 이 정부 규제 공급을 눌렀던 것 때 PER을 만약에 3배, 4배 줬다면 이제 위를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6, 7배까지는. 그렇게만 봐도 주가는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룸이 생기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너무 고정관념에 좀 사로잡히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설주 싼 건 아는데 뭔가 좀 손이 안 나가는 네. 약간 그런 산업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거에서 탈피하시고 근데 실제 나오는 숫자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이제 데이터가 나왔지만 10월까지 그 누적으로 해가지고 이 올해 이제 그 국내 쪽에 수주한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역대 최고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주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정말 이게 정부가 규제하니까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주는 되게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 해외 수주, 뭐 해외 수주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해외 건설 수주까지도 좀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역시 건설주가 좋아지면 거기 들어가는 당연히 시멘트도 같이 지금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좋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건설주는 요즘에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시멘트를 왜 보셔야 되냐면 P와 Q와 C라고 하는데 이제 P가 가격이고 네. Q가 물량, 그다음에 C가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PQ가 올라가고 C가 줄면 그것만큼 좋은 산업이 없잖아요. 근데 내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한 증권사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P는 뭐냐면 지금 6년 동안 이 시멘트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근데 최근에 뭐 한일 시멘트나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도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제 이 단가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멘트 쪽에서 P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고 Q는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수주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주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정책들이 나오면 당연히 아파트도 많이 지을 거고 또 SOC 인프라 투자도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 시멘트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고 마지막으로 C 이제 비용인데 비용은 다운시키는 게 좋은데 요즘에 그 순환 자원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폐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를 만들 때 유연탄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원료로 해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대신에 뭐 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좀 폐기물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순환 자원을 이용을 하면 연간 한 600억 원 정도의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미 쌍용야외 같은 기업들은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증서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놔 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유연탄이 아니라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한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내년도를 봤을 때 지금 사실 시멘트주들 몇 년간 정말 뭐 너무나 이제 못 갔는데 그렇죠. 실적은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P와 Q가 좋아지고 C가 줄어드는 그림으로 가면서 이제 주가가 재평가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과거처럼 그냥 무거운 종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년을 대비해서 시멘트주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멘트주를 언제 관심 가지고 얘기했을까?
예전에 북한이랑 사이 좋았을 때 네, 북한 맞아요. 사업한다고 네. 뭐 그때 쌍용량에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얘기를 안 했었는데 2021년에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간단하게 시멘트주 안에서도 몇 개만 좀 꼽아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제 뭐 대표적으로 삼표 시멘트하고 쌍용량인데 삼표 같은 거 이제 강원도 삼척 중심의 좀 시멘트 업체예요. 네.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각 지역별로 좀 과점화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순환자원 처리 시설 투자해가지고 110억 원 정도 비용을 아마 내년도에는 좀 절감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멘트 쪽이 좋아지면 또 특히 이런 또 가벼운 종목들이 또 톡톡 튀니까 좋을 것 같고 주가 정말 억눌려 있었어요, 이 기업도. 그래서 삼표 시멘트도 만약에 또 내년도에 가격을 올릴지 모르지만 인상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그림 하에서 한번 좀 뭐 재무 구조도 좋고 한 이 삼표 시멘트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이죠, 쌍용량에. 쌍용량에 네.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배당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고배당주가 7%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이제 그 재개가 됐는데 2021년도에 그 순환자원 아까 말씀드린 처리시설 이 회사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이 증설을 해놔가지고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0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되게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네. 주가도 부담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3표는 좀 부담은 없는데 쌍용량이가 좀 이제 재상장하고 좀 오른 감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쌍용량에는 조정이 좀 나와줄 때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멘트주 그중에서도 삼표 시멘트와 쌍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 잡아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 애플이 이제 폴디드줌을 채택할 수 있다. 삼성은 채택을 했고 애플도 이제 채택을 할 예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전기하고 LG 이노텍 네. 이거 좀 가늠을 잘 해야 되는 네. 상황이긴 하거든요. 좀 애매하긴 한데 삼성이랑 뭐 협업한다는 보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애플 폴디드 줌이 얘기가 나온 거는 되게 좀 몇 달 전부터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대내만에 하는데 요즘에 나온 기사들 종합해 보면 결국에 2022년 아니면 23년도에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애플도 미리 네.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폴디드 줌을 하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이 DSLR 카메라 같은 게 광학 줌이 되는데 그 카메라 렌즈를 길게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그 갑툭튀 네, 갑툭튀 되니까. 예, 논란이 그래서 이제 많아서. 그 폴디드 줌이 뭐냐면 렌즈를 그냥 옆으로 평행으로 프리즘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굴절을 시키는 건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얇게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스라엘의 코어포토닉스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삼성의 기술 이거를 특허를 어떻게 보면 또 뭐 합의를 하면 모르겠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이거 삼성 걸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자꾸 삼성전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 LG노텍은 아직까지 이제 이걸 못 하니까 약간 이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괜히. 특허로 막혀 있으니까. 예, 막혀 있으니까. 예. 그럼 아니면 서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특허 쓸 수 있게. 근데 삼성이 그걸 해주면 뭐 상관없지만 그러기 또 쉽지 않기 때문에 LG 노텍 입장에서 좀 불편한 이슈인데,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삼성전기가 이런 것들 그 폴디드 줌과 관련된 모듈을 다 조립해서 만들면 최종적으로 카메라 모듈 전체는 이제 LG 이노텍이 다 담당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부품이 이제 삼성 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핵심적인 부품들을 삼성 전기가 담당을 하게 되니까. 근데 LG 이노텍은 어쨌든 앞으로 분명히 이 기술도 개발을 할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몇 달간 못 가버렸어요. 자꾸 네. 그게 뉴스가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하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LG 이노텍도 나쁘게 보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배제되는 게 아니라 LG가 어쨌든 조립까지는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모멘텀 측면에선 삼성이 더 모멘텀이 더 많이 받겠죠. 네. 삼성 전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자화전자나 MC넥스라든가 삼성 벤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스마트폰과 말씀드리면 갤럭시 노트가 아마 단종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갤럭시 S21이 나올 텐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갤럭시 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거든요. 근데 만약에 갤럭시 S 시리즈에 펜이 들어간다는 건 노트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상. 그럼 노트가 단종되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폴더블 폰으로 대체가 되겠죠. 폴더블에도 펜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종종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뭐 기술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쨌든 1, 2월에 나오는 그 신제품에 펜이 들어가면 아마 이 폴더블 폰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노트가 단종되고, 노트가 연간 1000만 대 이상씩은 나오니까 예. 그런 폴더블 폰이 그 물량을 대체하거든요.
폴더블 폰 관련주가 올해 기대감이 많았는데 주가가 많이 부러져 버렸어요. 안 팔려가지고 생각보다. 근데 내년도에 세종 정도 나오고 이게 삼성에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앞으로는 모멘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디즘 관련주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아마 이 폴더블 폰 모델 확대가 좀 될 때 수혜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내년도에 한번 보시면서 눈여겨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부합하는 네.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자화전자하고 이제 KH바텍인데 자화전자는 주가가 괜찮아요. 이게 OIS라고 손떨림 방지 장치 있죠. 그거 구동치 만드는 회사고 사실 뭐 폴디드 줌이 아니더라도 삼성의 이 OIS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그 아주 비싼 폰에만 넣어줬어요. 근데 중저가 폰에도 앞으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스펙 올리면서.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 엄청 늘어나서 실적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도 보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자화전자 좀 내년에 핵심 스마트폰 섹터로 관찰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KH바텍은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올해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힌지 있죠 이게 요거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폴더블 폰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지만 내년에 그 기사 내용 보면 3종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2개 나왔잖아요 폴더블 폰이. 내년에 한 모델이 더 나오게 되면은 힌지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LG는 롤러블 폰. 일명 상소문 폰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가고 삼성은 이제 이 폴더블 폰 쪽으로 가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서로 다 저는 같이 간다고 봐요. 아직은 뭐 누가 승자가 된다 이거보다도 적어도 내년까지 봤을 때 KH바텍도 이런 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KH바텍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폴더블 폰 안 팔린 거 다 반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남들 관심 없을 때 미리 선점해 놓고 내년을 대기하신다면 저는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KH바텍은 좀 소외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화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OIS와 또 폴디드줌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얘기를 해줬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뭐 폴더블 폰에 하나에 힌지 2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있던데 전혀 주가는 반응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내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KH바텍까지 이렇게 관심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현재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가 1.6% 강세권 2,744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도 0.6% 강세권 912선입니다. 다만 대장주들 시가총액 1, 2, 3위 종목들이 워낙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딸려 올라가고 있고 내일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모두 한 3%씩 올라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렇게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현대차도 2.4% 강세권 20만 원 다시 한번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없으면 약간 소외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시장은 계속해서 위를 올라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장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내일대로 이벤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찾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최선 다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